58세 남편 친구와의 위험한 만남 마이너스 황혼에 금지된 설렘. 이야기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박선영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2년이 됐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어요. 아들 둘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제 인생을 다 바쳤죠.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2년 결혼 생활의 무게. 남편 재훈 씨는 61세입니다.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작년에 명예퇴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부는 10년 전부터 형식적인 관계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식사 때 밥 먹어 응 이게 전부였죠. 침실도 5년 전부터 따로 썼습니다. 남편 코골이가 심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게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외로웠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여자였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 늙었구나. 여자로서의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뭔가가 살아있었어요. 운명적 재회. 작년 가을 남편의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번엔 부부 동반이래. 같이 가자.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동창회 동반을 제안했어요. 평소에는 혼자만 갔거든요. 그래요. 가죠. 20년 만에 동창회 참석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재훈아, 오랜만이야. 한 남자가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어요. 머리는 희끗했지만 눈빛이 젊었습니다. 강민희 형, 정말 오랜만이네요. 강민호 씨. 남편보다 2살 위인 63세였습니다. 형수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강민호 씨. 오랜만이에요. 20년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강민호 씨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어요. 시작된 설렘. 동창회가 끝나고 2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죠. 형수님 혼자 계세요? 강민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네. 쟤들끼리 신나게 놀고 있네요. 많이 심심하셨겠어요. 제가 말동무라도 해드릴까요? 그러시겠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요즘 하는 일, 취미생활. 강민호 씨는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아내분을 잃으시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적응됐어요. 5년이나 됐으니까요. 외롭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외롭죠. 특히 밤에.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강민호 씨도 저처럼 외로웠구나. 우연한 만남들. 그 후로 이상하게 자주 마주쳤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카페에서. 어머, 강민호 씨? 형수님, 여기 사세요? 네. 이 근처에 살아요. 저도 2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재훈이한테 들었어야 하는데. 같은 동네에 산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아요.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강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좋죠. 제 입에서 나온 대답에 저도 놀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 친구랑 커피 마시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깊어지는 관계.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남편이 골프 가는 수요일 오후, 남편이 등산 가는 토요일 오전. 항상 카페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화만 나눴습니다. 형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죠. 집안일만 하고. 재훈이가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더 바쁘시겠어요. 바쁘다기보다는 답답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강민호 씨는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줬어요. 남편에게 평생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놨습니다. 외로움, 무기력함, 여자로서 끝났다는 느낌. 형수님은 전혀 안 늙으셨어요.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이세요. 강민호 씨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58세에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거짓말 마세요. 진심이에요. 형수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위험한 선. 한 달쯤 지났을 때 강민호 씨가 제안했어요. 형수님 다음 주에 전시회 가실래요? 좋은 그림 전시회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뭐가요? 남편 친구분이랑 둘이서. 우리 그냥 친구잖아요. 재훈이도 알면 괜찮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전시회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림도 아름다웠지만 강민호 씨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행복했어요. 점심 드시고 가시죠. 네. 좋아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낮부터 와인을 마시다니 평생 처음이었어요. 형수님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강민호 씨가 제 손을 덮었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수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님이 자꾸 생각나요. 밤에도 낮에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강민호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재훈이 친구로서 형수님 남편 친구로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우리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63세 남자와 58세 여자. 남편의 친구와 친구 아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선을 넘다. 2주 후였습니다. 남편이 2박 3일로 친구들과 제주도에 갔어요. 잘 다녀와요. 응. 집 잘 보고 있어. 남편을 배웅하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호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오늘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요리 좀 배웠거든요. 저녁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제 집으로 오시겠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저녁 7시 강민호 씨 집에 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였어요.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직접 다 만드셨어요? 네. 5년 동안 혼자 살다 보니 요리를 배웠어요. 와인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건배하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9시가 됐고 와인 2병이 비었습니다. 형수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형수님을 사랑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재훈이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거짓말할 수 없어요. 저도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저도 강민호 씨가 좋아요. 강민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형수님. 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달콤한 거짓말. 그 후 2달 동안 우리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강민호 씨를 만났어요. 여보, 오늘 골프 가.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남편을 배웅하고 30분 후 강민호 씨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강민호 씨는 저를 여왕처럼 대해줬어요. 손을 잡아주고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남편은 32년 동안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재훈이는 그걸 몰라요. 그만해요. 남편 이야기는. 미안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가정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민호 씨는 달랐습니다. 저를 여자로 한 사람으로 존중해줬어요. 58세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꼈습니다. 들키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골프 간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취소됐답니다. 저는 강민호 씨 집에 있었어요. 여보, 나야. 골프 취소돼서 일찍 왔어. 문 좀 열어줘.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강민호 씨, 큰일 났어요. 남편이 집에 왔대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급히 옷을 입고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남편과 남편 친구 한 명이. 선영아? 여기서 뭐 해? 아, 그게 강민호 형 집 아파트잖아. 혹시 강민호 형 만나러 왔어? 응. 그게. 그때 강민호 씨도 엘리베이터를 타러 내려왔습니다. 형수님, 지갑 놓고. 시간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훈아. 형. 이게 무슨 상황이야? 오해야. 우리는 그냥 내 아내가 내 집에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무너지는 모든 것. 그날 밤 집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32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 친구랑. 남편이 소리쳤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제가 외로웠어요. 외로워? 그래서 내 친구랑 바람을 피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민호 씨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30년 친구를 배신하고. 형수님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 재훈이 형이 형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뭐?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신 연락하지 마. 넌 이제 내 친구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후회의 나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과는 같은 집에 살지만 얼굴도 안 마주치고 있어요. 강민호 씨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들도 알게 됐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이제 우리 가족 어떡해요? 가족들 모두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친했던 이웃들도 저를 피합니다. 저 사람 남편 친구랑 바람 피운 사람이래. 뒷담화가 들려왔습니다. 강민호 씨는 동네를 떠났다고 들었어요. 아마 저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께 전하는 교훈. 58세에 경험한 사랑. 달콤했지만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외로움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외로웠어요. 남편이 저를 소홀히 했고 32년 동안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람을 피워도 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둘째, 나이와 상관없이 욕망은 있습니다. 58세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셋째,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꿉니다. 처음 강민호 씨와 커피를 마실 때 거절할 수 있었어요. 전시회 초대를 받았을 때도 그의 집에 갈 때도. 하지만 매번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넷째, 가족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32년 결혼 생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아들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모두 망가졌습니다. 지금의 저. 요즘은 매일 아침 남편 아침 식사를 차려놓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없이 먹고 나가요. 맛있게 드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밤에는 혼자 방에서 울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강민호 씨 생각도 납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가 더 큽니다.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동창의 날로. 그리고 강민호 씨가 다가왔을 때 거리를 뒀을 거예요. 여러분께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남편 친구, 아내 친구에게 마음이 가시나요? 외로워서 허전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제발 멈추세요. 그 감정은 일시적이에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외로우시다면 배우자와 대화하세요. 32년 동안 저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외로워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다면 달라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봤어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건강한 방법을 찾으세요. 상담, 취미생활, 봉사, 종교활동. 절대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특히 배우자의 친구라면 더더욱. 마치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8세의 부끄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 친구, 이웃, 명예.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혹시 저처럼 외로움을 겪고 계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함께 나누면 조금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현명한 선택하세요.